안녕하세요, 제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컴퓨터 PC 부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PC 부품 기본 설명편을 보셨다면 PC 부품의 역할들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 기본편을 보지 못하셨다면 아래 더보기 또는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원래는 컴퓨터 견적자 하는 법부터 영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컴퓨터 PC 부품 알아보기 기본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심화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가지 부품만으로도 30분 이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컴퓨터 부품을 사기 전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사전 지식 위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CPU입니다. CPU가 PC에서 인간의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CPU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역할과 용도에 맞는 여러 CPU들이 있고 현재 2018년 여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율을 보이는 두 제조사 인텔과 AMD의 제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PU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인텔 하면 빰빰빰빰빰 인텔 인사이드. 저는 이 광고 노래부터 생각나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텔이란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영상은 언젠가 만들 예정이고 오늘은 인텔의 CPU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 인텔은 코어 i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아직까지도 그에 기반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의 시작이었죠. 각 세대별 네임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세대별로 성능에 따라 구분한 i3, i5, i7이 존재하고 1세대부터 7세대 카비레이크까지는 i3 2코어 4스레드, i5 4코어 4스레드, i7 4코어 8스레드를 유지했었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우려먹은 건지. 하지만 작년 경쟁사 AMD의 라이젠 시리즈 출시 이후 인텔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2017년 10월 초에 급하게 8세대 커피레이크를 출시합니다. 인텔은 8세대 커피레이크부터 i3 4코어 4스레드, i5 6코어 6스레드, i7 6코어 12스레드로 CPU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세대에서도 똑같은 코어와 스레드를 유지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이외에도 셀러론 펜티엄 코어 X 시리즈 또한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펜티엄은 인텔의 옛날의 대대적인 홍보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데 요즘은 멀티미디어 PC가 제 음악 선생님이에요. 새롭게 펼쳐지는 멀티미디어의 세계.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가 탑재된 PC와 함께라면 누구나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현재 나오고 있는 펜티엄은 90년대 펜티엄이 아니라 2006, 2007년쯤에 출시한 코어2 듀얼 시리즈에 기반한 펜티엄입니다. 최근엔 펜티엄 골드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CPU는 각각 모델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세대 커피레이크의 i5 8400 같은 경우 8은 세대명을 즉 8세대 커피레이크를 의미하고 뒤에 400은 높으면 높을수록 동작 속도에서 더 좋은 성능을 가진다는 걸 나타냅니다. 또한 i7 8700K처럼 뒤에 K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K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CPU는 기본적으로 동작 속도가 제조사에서 정해져서 나오는데 K가 붙는 모델은 오버클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제조사가 정해놓은 동작 속도보다 훨씬 더 높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버클럭이랑 간단하게 설명하면 CPU에 전압을 더 많이 주어서 일을 더 빠르게 시키는 것입니다. 오버클럭 작업은 수동으로 직접 해줘야 하고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을 통해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후 영상도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AMD입니다. AMD는 라이젠 시리즈 출시 이전에는 CPU 시장에서 사실상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PC가 아닌 플스4, 엑스박스와 같은 콘솔 게임 시장에서의 선방과 함께
2016년 CEO 리사수가 취임하고 대대적인 혁신과 구조조정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AMD는 2017년 2월 라이젠 시리즈를 런칭하고 아직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이젠 시리즈 이전에는 CPU의 내장 그래픽을 포함한 APU라고 불리우는 A 시리즈와 내장 그래픽이 없는 FX 시리즈가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젠 시리즈는 1세대에 내장 그래픽이 없는 서밀리치가 출시된 이후 2018년 2세대에서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 모델 레이븐리치와 내장 그래픽이 없는 피나클리치가 출시되었습니다. 각 세대별로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이 존재하고 같은 가격의 인텔 CPU 대비 많은 코어와 스레드 수가 특징입니다. 라이젠 시리즈는 작업용에선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지만 게임용에선 피나클리치가 출시한 아직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AMD를 애칭으로 암드라고 부르는 게 약자를 그대로 읽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한때 게임에서 잦은 튕김과 블루스크린으로 암이 걸린다고 하여 암드라고 부르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텔의 독점을 막아준 고마운 기업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앞으로 AMD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AMD 화이팅! 여튼 AMD CPU의 모델명을 보면 앞자리는 인텔과 마찬가지로 세대를 의미하고 뒷자리는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또한 모델명 뒤에 X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인텔의 K가 붙는 경우와 다르게 X는 오버클럭이 가능한 모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미 제조사에서 약간의 오버클럭을 하고 나온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X가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라이젠의 모든 CPU는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또한 메인보드를 구매할 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AMD는 CPU 소켓이 2020년까지 AM4 규격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밀리치와 피나클리치 제품의 소켓이 같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라이젠 1700X를 쓰고 있다가 2700X로 업그레이드 할 때 메인보드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텔이 장사질로 소켓놀이를 하면서 매 세대마다 소켓을 다르게 쓰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PC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인텔과 AMD CPU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인텔만 너무 좋게 말한 것 같은데 인텔은 최근 보안 문제 이슈가 터지면서 화제가 되었고 아직까지 100%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CPU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설계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완전한 100%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많고요. 각 제조사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컴퓨터 견적을 짤 때 첫걸음인 CPU 선택에 있어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램입니다. 램은 PC에서 임시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데 램 역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흔히 DDR3, DDR4 메모리를 볼 수 있을 텐데 램을 구매하실 때는 각 CPU 메인보드에 맞는 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DDR3 램을 지원하는 CPU와 메인보드에는 DDR4 램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램의 생김새, 즉 홈이 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램을 사려고 할 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품명에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DDR4 8기가 제품이란 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PC4 21300에서 4는 DDR4를 의미하며 21300은 메모리 대역폭, 즉 속도를 나타냅니다. 현재 삼성 DDR4 메모리 기준으로 17000, 19200, 21300 세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21300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최신형 CPU 및 메인보드가 아니라면 메모리 대역폭 지원이 낮을 수도 있으니 21300 제품을 사더라도 17000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현재 램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램을 사려고 보면 이 회사들 위에도 커세어, G스킬, 팀그룹과 같은 업체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업체들은 램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칩만 앞서 말한 3사의 램을 사용하고 LED 방열판 같은 튜닝을 하고 다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삼성램을 흔히 시금치 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회사들의 튜닝램을 통해 PC를 꾸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튜닝램들을 사는 또 다른 이유는 램 오버클럭의 세팅값을 미리 저장한 XMP 프로필 파일을 통해 간단히 오버클럭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램 오버클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오버클럭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을 업그레이드 또는 새로 구매하실 때 염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램 슬롯은 대부분의 메인보드가 2개 아니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단일 메모리 제품으로 DDR3는 1GB부터 8GB, DDR4는 4GB부터 16GB까지 존재합니다. 새로 견적을 짜실 때 램 슬롯과 용량을 고려하셔야 이후 업그레이드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메모리에는 채널이란 개념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16GB 정도의 램을 구매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DDR4 16GB 제품 1개를 구매해서 싱글 채널을 구성하는 것보다 8GB 제품 2개를 사서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간단하게 물건을 옮기는데 통로가 1개 있는 것보다 2개가 있는 게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램을 구매할 때는 무작정 대용량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작업 환경에 필요한 정도의 램만 사서 장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현재까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작업용, 편집용, 스팀의 고사양 3D 게임용으로 16GB 또는 32GB 정도면 충분하고요. 사무용 기타 가벼운 게임용으로는 8GB, 4GB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세 번째, 메인보드입니다. 모든 부품의 주가 되는 판, 메인보드를 구매하실 때는 CPU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CPU는 제조사와 각 세대마다 소켓이라고 불리우는 규격이 존재합니다. 앞서 AMD에 대해서 소개할 때 소켓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메인보드를 구매할 때 CPU와 메인보드의 소켓이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용도와 확장성에 따라서 제조사마다 다양한 모델과 라인업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텔 8세대 커피레이크 CPU의 소켓 1151 버전 2의 메인보드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오버클럭이 가능한 모델은 Z370 모델밖에 없고 나머지 모델들은 불가능합니다. 확장성과 전원부에 따라 세부 칩셋을 구분해 놓은 것인데, 굳이 오버클럭을 하지 않을 거라면 비싼 Z370 모델을 사는 것보단 보급형 H 또는 B 시리즈 모델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MD CPU를 예시로 들면 현재 라이젠 피나클리치 레이븐리치의 소켓은 서밀리치와 같은 AM4 규격입니다. 서밀리치의 출시와 함께 X370, B350, A320 라인업이 있는데, 인텔과 다르게 X370은 당연히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B350까지 오버클럭이 지원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X370 모델 전원부가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오버클럭 할 때 편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A320도 CPU 오버클럭은 불가능하지만 램 오버클럭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현재 피나클리치 레이븐리치 출시 이후 X470, B450 모델까지 출시되었습니다.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는 기능적으로만 봤을 땐 사용하는데 큰 차이가 없으니 CPU만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분들은 굳이 X470, B450 모델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메인보드에는 이런 소켓 규격, 세부 칩셋 이외에도 크기에 따른 폼 팩터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ITX, 마이크로 ATX, 표준 ATX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ITX의 경우 미니, 슬림 PC를 구성할 때 많이 쓰이고요. 램 소켓은 2개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인보드는 아닙니다. 마이크로 ATX는 표준 ATX와 더불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보급형 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ATX는 말 그대로 메인보드의 표준이 되는 크기의 메인보드입니다. 램 소켓은 대부분 4개가 달려있으며 확장성이 용이한 크기입니다. 그래픽카드 이외에 오디오나 캡처카드를 추가로 장착하시고 싶으면 표준 ATX 보드를 사시면 됩니다. 네 번째, 그래픽카드입니다. 컴퓨터 화면의 출력을 담당하는 그래픽카드는 사실 사무용이나 가벼운 게임용이라면 CPU의 내장 그래픽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고사양의 게임이나 작업을 하신다면 고성능 외장 그래픽카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외장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와 AMD 이 두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먼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GTX 1000번대 시리즈 일명 파스칼 세대가 판매되는 중입니다.
앞서 설명을 모두 들으셨다면 이제 모델명을 보고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GTX 1070 Ti에서 10은 1000번대 파스칼 세대를 의미하고 70은 성능을 의미하며 Ti는 동급 대비 성능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뜻합니다. 이전 세대인 GTX 980 같은 경우 9는 900번대 시리즈 맥스웰 세대를 의미하고 80은 마찬가지로 성능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전 세대와 이전 세대의 성능 차이를 비교하고 싶으실 텐데 모델명만 보고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동급 세대에서 숫자만 보고 성능 구분은 가능하나 이전 세대들과 비교하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벤치마크 자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에서 만약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출시할 텐데 이를 보통 파운더스 에디션 또는 레퍼런스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중엔 이런 제품보다 MSI, 에이수스와 같은 기업에서 나온 비레퍼런스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비레퍼런스 제품들은 앞서 설명드린 튜닝램 회사들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GTX 1080 Ti라고 할지라도 제조사 모델에 따라 성능, 소음, 발열의 차이가 있으며 크기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실 때는 케이스의 크기와 맞는지 호환성에 대해서도 특히 주의해주세요. 미들타워 작은 케이스 같은 경우 3펜짜리 모델이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AMD의 라데온 시리즈에 관해서입니다. 라데온이란 이름은 원래 ATI라는 회사의 그래픽카드 브랜드명이었으나 2006년 AMD가 ATI를 인수하면서 AMD 회사에서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메모리, SSD까지 라데온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사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보다 게임용으로만 본다면 최적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은 엔비디아의 최적화가 잘 되어 있으며 게이밍용 컴퓨터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다만 라데온 그래픽카드 특유의 색감, 프리싱크, 플루이드 모션과 같은 기능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그래픽카드를 추천합니다. 여튼 현재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RX 500번대 시리즈와 RX 베가 시리즈를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역시 용도와 벤치마크 테스트 자료를 보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한 CPU, 램,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이외에도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도중에 인텔의 9세대 CPU 소식과 엔비디아의 파스칼 이후 신형 그래픽카드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는데 확실한 공식 오피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